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조국 전 장관의 사실상 가족펀드 운영사가 헐값 주식 매입 의혹과 관련된 배터리 펀드를 전격 청산했습니다. 운용사의 실소유주로 꼽히는 오촌 조카에 이어서 주변 인물들도 정경심 교수에게서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구속됐지만 서울 도심은 또 갈라졌습니다. 여의도와 서초동에서는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집회가, 광화문에서는 조 전 장관의 구속을 요구하는 밤샘 집회가 열렸습니다. 최순실 씨와 딸 정유라 씨가 100억 원대 빌딩을 매각한 뒤 양도소득세 19억 원을 내지 않은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검찰은 세금 면탈 혐의를 확인하려고 정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는데 정 씨는 수색 과정에서 인권 유린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40주기를 맞아 한국당이 보수통합과 문재인 정부 심판을 주장했습니다.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당신의 딸 박근혜 전 대통령을 우리가 구하겠다고 외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프로야구 두산이 역전의 재역전을 거듭한 접전 끝에 키움을 꺾고 4전 전승으로 통산 6번째 우승컵을 들어올렸습니다. 오늘 뉴스에는 조국 전 장관 일가의 가족펀드 관련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코링크, 조 전 장관 가족펀드 운용사였죠. 정경심 교수는 이 펀드 운용사의 경영에 관여하면서 헐값으로 주식을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코링크가 논란의 핵심이었던 펀드 1개를 전격 청산했습니다. 수사가 정점으로 치닫자 한때 뜻을 같이 했던 관계자들이 정 교수에게서 등을 돌리고 각자 도생에 나섰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이동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어제 금융감독원에 신고된 공시 내용입니다. 2차 전지업체 WFM에 투자했던 배터리 펀드는 전격 청산됐고 우모 씨가 최대 주주로 복귀했습니다. 지난 2017년 10월 영어교육업체에서 돌연 2차 전지로 사업을 확장했던 WFM.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펀드 운용사 코링크의 펀드 가운데 하나인 배터리 펀드에 인수된 직후부터입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WFM 주식 12만 주를 시세보다 2억 원 싸게 차명으로 매입한 혐의를 받는데 검찰은 배터리 펀드를 운용한 조 전 장관의 오촌 조카와 WFM 전 대표 우모 씨가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정경심 교수 만난 적 있으시죠? 없어요! 결국 배터리 펀드가 청산되면서 세 사람의 연결고리가 끊어진 겁니다. WFM 핵심 관계자는 상황이 좋지 않아 세 사람의 관계가 몹시 틀어진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촌 조카 역시 잘못을 더 씌웠다는 정 교수 측의 주장에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검찰 수사가 정점을 향하면서 한때 뜻을 같이 했던 관계자들이 정 교수에게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동재입니다. 이렇게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서 WFM 주가는 폭락하고 상장 폐지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경심 교수와 주변 인물들의 대박의 꿈은 무너졌고 이제는 사법 처리 위기에 몰렸습니다. 계속해서 안보경 기자입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24일 2차 전지업체 WFM 주식의 매매 거래를 정지시켰습니다.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 과정에서 WFM의 주가 조작 의혹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정경심 교수가 차명으로 헐값으로 주식을 매입했던 지난해 1월 7천 원을 넘어서던 WFM 주가는 1,175원까지 폭락했습니다. 거래소가 상장 폐지 결정까지 내린다면 WFM 주식은 휴지 조각이 됩니다. 시세보다 2억 원 싼 6억 원으로 12만 주를 차명으로 사들인 정 교수는 현재까지 대규모 손해를 봤습니다. 취득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혐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정 교수는 손해를 보고도 처벌받을 위기에 놓인 겁니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이 주식 헐값 매입을 알았다면 뇌물죄 적용도 가능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정 교수와 주변 인물들은 돈도 잃고 사법 처리까지 받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네,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구속되고 처음 맞는 주말입니다.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집회 참가자들이 국회가 있는 여의도와 검찰청이 있는 서초동으로 다시 모였습니다. 여의도에 나가 있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우현기 기자, 오늘 여의도 집회에는 계엄령 문건 특검하라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이 추가됐다고 하는데요. 국회 앞까지 행진도 예정됐었는데 시작했습니까?
네, 이곳 여의도에서 오후 4시부터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집회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이제 곧 국회 인근으로 행진도 시작할 예정입니다. 낮부터 노란 풍선과 피켓을 든 집회 참가자들이 여의대로 4차선을 채웠습니다. 공수처를 설치하라! 최근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계엄령 문건을 언급하며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대표를 비판하는 구호도 나왔습니다. 계엄 문건을 특검하라! 주최 측은 조국 전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이 담긴 간판을 세워 포토존을 설치했고 조 전 장관의 모습이 그려진 옷과 가방도 판매됐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난 주말에 집회가 열렸던 국회 앞이 아니라 여의도 공원 건너편 여의대로에서 진행됐는데요. 보수단체가 주최하는 맞불 집회를 피하기 위해 장소를 바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서초동에서도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집회가 시작됐는데요. 정경심 교수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까지 규탄하는 구호가 이어졌습니다. 정경심을! 조국 전 장관 구속을 촉구하는 집회도 함께 열리고 있어 경찰 7,200명이 여의도와 서초동 일대에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집회 현장에서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네, 반대로 조국 전 장관 구속을 요구하는 집회는 어제부터 광화문을 중심으로 열렸습니다. 갑자기 차가워진 날씨도 참가 행렬을 막지는 못했는데요. 침낭과 패딩, 이런 한겨울 방한 용품에 의지해 아예 청와대 앞 길바닥에서 밤을 새우기도 했습니다. 조영민 기자가 밤샘 집회 현장을 담았습니다. 기독교 단체를 중심으로 어제 늦은 오후부터 인파가 몰린 광화문 집회엔 자정이 가까운 시각까지 참가자들의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초저녁부터 내린 비에 찬바람까지 불면서 집회 현장 곳곳엔 추위를 견디기 위해 방한용품들로 중무장한 참가자들의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한겨울에나 볼 법한 롱패딩 판매대까지 등장했습니다. 철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패딩을 준비를 미리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미리 준비를 했거든요. 한 1,500벌 정도? 1,500벌이나 2,000벌 정도? 도로 위 차량 통행이 뜸해진 새벽에도 대형 스피커에선 대통령 퇴진 등의 구호가 쏟아져 나옵니다. 이제야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우리 함께 끝까지 지켜내서 문재인이가 청와대에서 내려오는 날 집으로 가는 대신 도로 위에 침낭과 이불을 펴고 잠을 청하는 참가자들. 상자 더미와 비닐까지 동원해 추위를 피합니다. 하룻밤을 꼬박 샌 밤샘 집회는 오늘 오전까지 계속됐습니다. 이어 오후엔 그동안 대학로에서 조 전 장관 퇴진 집회를 열어온 대학생 단체가 광화문에서 처음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른바 조국 구속 페스티벌이란 이름으로 집회를 연 대학생들은 조 전 장관의 구속을 촉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국립현충원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40주기 추도식이 열렸습니다. 보수 인사들이 대거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추도식에 참석한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당신의 따님, 우리가 구하겠습니다라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강병규 기자입니다. 서울 현충원에서 열린 박정희 전 대통령 40주기 추도식. 단상에 오른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마녀사냥으로 탄핵되고 구속됐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신의 따님 우리가 구하겠습니다. 당신의 업적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무소속 이현주 의원도 박정희 전 대통령이 40대 젊은 나이에 목숨을 걸고 나라를 일으켜 세웠다며 5.16을 옹호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위대한 혁신가로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듯이 체제 혼란의 87 체제를 종언하고 시대 교체를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추도식에는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처음으로 한국당 지도부도 참석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헌법을 지키는 세력,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세력이 모두 함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을 계기로 보수통합에 시동을 거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국민정서에 반하는 정치공학적 접근이란 비판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박 전 대통령이 피살된 11.6 사건에 대해 미국이 사주한 사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반정부 투쟁으로 유신체제가 흔들리자 박 전 대통령이 더는 쓸모없다고 보고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에게 피살을 사주했다는 겁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대출에 부인 퇴직금, 전세 보증금까지 부동산에 올인했다가 자리마저 내놨던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투자만큼은 성공적인 성적표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매입했던 흑석 9구역이 재개발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면서 최소 10억 원의 시세 차익이 예상됩니다. 단 1년 만에 말입니다. 김남중 기자입니다. 주택가 곳곳에 축하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25억 7천만 원에 산 상가 주택이 있는 흑석 9구역 재개발이 최근 확정됐기 때문입니다. 흑석 9구역은 재개발 마지막 관문인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받아 앞으로 철거와 새 아파트 건설이 가능해졌습니다. 재개발이 끝나면 김 전 대변인은 전용 면적 113제곱미터 새 아파트와 상가 건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한 채만으로 얻는 시세 차익은 현 시점 기준으로 최소 10억 원이 넘습니다. 잘 샀죠. 45평 8억이 좀 넘어요. 이거는 20억까지요. 추가로 상가 임대 수익까지 거둘 수 있어 투자 대박을 거뒀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김 전 대변인은 청와대 대변인으로 관사에 거주하던 지난해 7월 16억 원의 빚을 내 실제 거주하지 않는 재개발 딱지를 사 논란을 빚었습니다. 특히 정부가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각종 정책을 내놓던 시기에 대변인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사퇴했습니다. 김 전 대변인은 앞으로 4에서 5년 뒤 실제 입주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남준입니다. 싹 다 드러내라. 김정은 위원장이 지시하자 북한은 금강산 남측 시설 철거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꼴불견이라고 찍어내린 해금강 호텔이야 통째로 끌고 오면 된다고 쳐도 나머지 시설이 골칫거립니다. 이 시설을 철거하려고 해도 제재 때문에 중장비 반입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최성 기자입니다. 금강산 남측 시설 철거를 지시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정말 꼴불견이라고 하면서 한결같이 철거하고 특히 해금강 호텔은 아예 흉물로 지목했습니다. 건축 미학적으로 심히 낙후할 뿐 아니라 그것마저 관리가 되지 않아 남루하기 그지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해금강 호텔은 바지선 위에 7층 규모 숙박시설을 만든 수상 호텔입니다. 1988년 건조돼 호주에서 해상호텔로 운영되다 베트남 호찌민 사이공강으로 옮겨져 나이트클럽으로 이용하던 시설입니다. 1997년 현대 아산이 사들여 해상호텔로 사용했지만 10년 넘게 방치되면서 곳곳이 녹슬고 페인트도 벗겨져 있습니다. 해금강 호텔은 너무 낡은 데다 배로 끌어올 수 있는 만큼 통일부도 철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 낡아서 사용할 수 없는 시설이 있을 수 있고 또 약간의 개보수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 시설도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시설들은 내부 집기류 외에는 가져올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또 시설을 철거하려 해도 대북 제재로 중장비 반입이 안 됩니다. 따라서 북한이 폭파 후 철거한 뒤 우리 정부에 그 비용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북한이 이렇게 우리 보고 금강산 시설을 다 빼가라고 소리치지만 외환이 바닥나는 상황만큼은 견디기 힘든 모양입니다. 대동강을 맨몸으로 수영하고 자전거로 평양을 둘러보고 돈 안 드는 각종 관광 상품 출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유승진 기자입니다. 평양 대동강변, 수영복 차림의 중국 관광객들이 몸을 풀며 물에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이내 김일성 광장에서 강 건너 주체 사상탑까지 헤엄쳐 건넙니다. 북한 조선국제 태권도 여행사가 지난달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연 깜짝 투어입니다. 평양의 유명 건축물을 자전거를 타고 돌아보는 투어도 새로 생겼습니다. I think it's a really big and great experience for the group to do the bicycle tour in this city, this beautiful city. It's a great experience. 평양 시내 곳곳을 달리는 국제 마라톤 대회는 물론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배구 경기도 관광 상품으로 나왔습니다.
인민대학습당에 관광객을 모아놓고 아예 주체 사상과 사회주의 이론을 가르치는 투어도 있습니다. For me to understand how the DP arcade works, how the people are, and the lectures are really good and very interesting. 지난달에 쏟아진 이색 관광 상품들로 폐쇄국가 북한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해 외화벌이를 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지난해 말 북한의 외환 보유액은 25에서 58억 달러 사이로 추정되는데 이르면 2021년에는 완전히 고갈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북한은 큰 투자를 하지 않고 돈을 벌 수 있는 관광 산업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여랑여랑 시작합니다. 이재명 기자. 오늘 첫 번째 제목은 자리를 비운 사이. 자리를 비운 사람 누굽니까? 예, 어제 민주당 의원총회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한 사람의 모습이 보이지 않죠. 바로 이해찬 대표인데요. 아, 예. 이 대표는 러시아 집권 여당과의 정당교를 위해 20일 러시아로 떠나 오늘 귀국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진 건가요? 예, 이해찬 대표가 빠진 의원총회에서 네. 지도부 책임론이 불거졌습니다. 조국 전 장관 사퇴 이후에 지도부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조응천 의원은 어제 의총에서 조국 사태로 지옥을 맛봤는데 지도부 인식이 너무 안이하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이철희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당이 무기력해진 책임이 이해찬 대표에게 있다. 이렇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네. 사실 뭐 지금까지는 여야가 강대강 충돌로 갔었는데 요즘에는 또 여당 내부에서조차 이제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분위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들이 반기를 든 건 처음이 아닙니다. 예. 공시 직전에 시가보다 싼 가격으로 주식을 대량 매집했는데 그 차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제가 검사라면 이건 이제 뇌물이 아니냐로 이거는 이제 반드시 수사를 집중할 것이고. 예, 이철희 의원은 당 지도부의 무분별한 공세에 낡은 정치 문법이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민주당의 이런 추세가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예, 다음 주에 민주당은 다시 의원총회를 열기로 했는데 이때도 새신파가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아, 왜요? 예. 오늘 제가 조응천 의원, 이철희 의원에게 각각 별도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네. 그런데 돌아온 답이 이겁니다. 조응천 의원은 당원들에게 욕을 많이 먹고 있다. 이 의원은 주말에는 얘기하고 싶지 않다. 이러면서 모두 인터뷰를 거절했는데요. 네. 아무래도 친문 지지자들의 비판에 큰 부담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변수가 있습니다. 어젠 없었지만 다음 주 수요일엔 있을 이해찬 대표의 존재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우리 정부도 원칙과 명분에 집착하다 보니까 좀 시기를 놓쳐버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부를 비판하자 사선인 강창인 의원의 말도 가로막았는데 과연 초선 쇄신파들이 이해찬 대표 앞에서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요? 오늘의 한마디는 비판의 자유를 허하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네. 뭐 초선이니까 더 용기 있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내부 비판이 없는 조직은 어디나 경직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제목은 거침없는 시장님 역시 박원순 서울시장 얼굴이 나오는군요. 네, 맞습니다. 박 시장이 어제 공개한 김어준 씨의 유튜브 방송에서 거침없는 입담을 선보였습니다. 네. 근데 보니까 많이 김성태 의원이 죽긴 죽었더라고. 네. 옛날에는 뭐 막 오래오래 고함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나한테 걸리면 다 죽어. 뭐 워낙에 김어준 씨하고 평소에도 좀 친한 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편하게 인터뷰한 거긴 한데 그래도 좀 표현이 거칠지 않았나 싶네요. 네, 맞습니다. 박 시장은 야당의 무분별한 공세를 두고 응징해야 한다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실제 국정감사 당시 야당 의원들과의 전투를 즐기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서울 시민 세금 8억을 들여서 만든 연구 보고 내용이 북한의 평양시 발전 계획입니다. 우리가 통일이 되면 통일 대한민국의 수도를 평양으로 해야 된다 이런 생각 갖고 계십니까? 저는 그건 좀 모독적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천만 서울 시민을 대표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질문을
아니 그렇게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그 부분은 사과를 좀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원순 시장의 딸 박민 씨가 서울대 미대에서 법대로 전과를 하는데 논란이 있었고 그렇게 하는 것은 저는 비열한 행위라고 생각하고 명예훼손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그래도 국회의원들이 지금 국감하는데 비열하다 이런 말씀하시는 게 좀 과한 것 같은데 시장님도 지금 아니, 상당히 저는 하나도 과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네. 일단 뭐 아니라고 딱 잘라 얘기하지는 않으면서도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작정하고 답변하는 것 같은 모습이네요. 그렇게 보이죠? 네. 박 시장의 거친 언쟁은 아마도 이런 분석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집권 여당의 대권 후보 주자가 다 몰락해서 시장님밖에 안 남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원순 시장 그러니까 대선 주자로서 강한 모습을 어필하고 싶은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어제 방송에선 언론을 향해서도 강한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언론이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 스스로 판단해서 기사를 써야 되는데 그냥 누가 얘기하면 무조건 쓰는 거예요. 그냥. 형벌적 배상 제도라는 게 미국에 있더라고요. 왜곡해서. 그렇게 쓰면 완전히 폐가망신을 하는 겁니다. 자, 일단 무조건 쓰는 건 아닐 거고요. 또 이 다스베이다 김어준 씨가 TBS 라디오 진행자죠. TBS는 또 서울시 산하 방송국이고요. 이왕이면 언론에 대한 얘기는 우리 채널A가 또 시청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으니까 이왕이면 언론사에 나와서 불만을 제기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제안도 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비행기 탑승객 180여 명이 비상 착륙에 대비하면서 공포에 떨었습니다. 김해공항을 출발해 김포로 향하던 여객기가 긴급 회항하면서 벌어진 일인데요. 비행기에선 무슨 일이 생겼던 걸까요? 또 목포에서는 해상 케이블카 에스컬레이터가 갑자기 멈추면서 16명이 다쳤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해상 케이블카 승강장으로 이어지는 에스컬레이터가 멈춰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이 에스컬레이터가 갑자기 정지되면서 타고 있던 70살 채모 씨 등 16명이 다쳤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좀 빈도고 노인분들이라서 좀 그게 좀 문제죠. 부상자들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에스컬레이터는 지난 17일 안전점검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고장 원인과 안전점검에 문제는 없었는지 조사 중입니다. 어젯밤 8시 50분쯤 김해공항을 떠나 김포로 향하던 제주항공 여객기가 긴급 회항했습니다. 승객 184명을 태우고 이륙한 지 10분 만에 기체 이상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자동 조종 장치 그게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제 다시 기회로 해요. 기체는 크게 흔들렸고 실내등까지 꺼져 탑승객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특히 비상 착륙 상황까지 대비하면서 회항하는 40여 분간 가슴을 졸였습니다. 여객기가 안전하게 착륙하자 승객들은 안도의 박수를 쳤습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그룹 빅뱅의 멤버죠. 지드래곤이 전역했습니다. 수천 명의 국내 팬, 또 해외 팬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서 팬 미팅 현장을 방불케 했는데요. 군생활 동안 잦은 휴가로 논란을 빚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격려하는 각도가 문제가 됐습니다. 박수유 기자가 지드래곤 전역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지드래곤이 모습을 드러내자 환호로 반기는 3천여 명의 팬들. 사실 지금 얼떨떨한데 따라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드래곤은 지난해 6월부터 강원도 철원 육군 3사단에서 복무했지만 환영 인파를 통한 아프리카 돼지열병 추가 확산이 우려돼 경기도 용인 지상작전 사령부에서 전역했습니다. 한류 스타답게 해외 팬도 많았습니다. 6 hours flight. And then we're waiting here for about 2 hours now. 많이 추웠는데 지드래곤 오빠 더 좋아요. 네, 많이 설레요. 어젯밤에 여기 왔어요. 추워요. 8시간? 많이 보고 싶어요. 그런데 지드래곤의 격리의 각도가 논란이 됐습니다. 손등이 앞에서 보일 정도로 손날의 각도가 내려와 있었던 건데 군에 따르면 어깨와 팔꿈치의 각도는 60도, 오른쪽 집게손가락이 눈썹 끝에 오고 앞에서 볼 때 손등이나 손바닥 한 부분만 보이지 않게 손날을 세우는 것이 올바른 거수경례법입니다. 지드래곤은 지난해 발목 불안정증 진단으로 수술을 받은 뒤 올해 초 기준 휴가와 입원 등으로 100일 넘게 부대 밖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수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수감 중인 최순실 씨가 120억 원대 강남 빌딩을 팔고도 세금을 제대로 안 낸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이 벌금이 확정되기 전 딸에게 거액을 증여해 재산을 은닉했다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검찰은 어제 딸 정유라 씨가 입원 중인 병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박선영 기자입니다. 올해 초 최순실 씨가 120억 원대에 매각한 강남의 빌딩입니다. 최 씨는 딸 정유라 씨에게 보낸 옥중 편지에 건물이 팔리면 추징금 70억 원을 공탁하고 세금을 빼도 40억 원에서 50억 원이 남는다고 적었습니다. 편지에는 현금을 줄 테니 집을 사라고 적혀 있는데 최 씨가 거액의 벌금이 확정되기 전에 딸에게 거액을 증여해 재산을 은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실제 정 씨는 경기 남양주에 있는 고급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세대수가 40세대밖에 안 돼요. 그래가지고 다 알아, 우리는. 하지만 최 씨 측은 빌딩을 팔고도 양도소득세 19억 원을 내지 않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국세청은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최 씨와 딸 정 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국세청은 빌딩 매각에 관여한 정 씨가 세금을 내지 않고 빌딩을 판 돈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어제 정 씨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해 관련 자료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네, 이렇게 세금 탈루 의혹에 휩싸인 최순실, 정유라 두 모녀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사회부의 최석호 차장 나왔습니다. 자, 서울 강남 건물을 팔았는데 양도소득세를 안 냈다는 얘기인데요. 근데 정유라 씨 같은 경우는 오히려 내가 인권 유린을 당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맞습니다. 먼저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겠는데요. 네. 일부 언론에서는 난소 제거 수술을 받고 입원 중인 정유라의 병실을 검찰이 압수수색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네, 뭐 말 못할 얘기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정유라는 지난 수요일에 난소 제거 수술과 함께 제왕절개로 네. 아이를 낳았습니다. 출산을 했죠. 그렇습니다. 정유라를 돕고 있는 정준길 변호사에 따르면요. 네. 출산 후에 몸조리를 하고 있던 정유라의 병실에 검찰이 다짜고짜 들이닥쳐서 휴대전화를 압수해갔다. 이렇게 네. 말했습니다. 출산을 했는데 검찰이 들어왔다.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하고 자기를 좀 비교하기도 했어요. 네, 조국 일가 수사가 인권 침해라면 네. 나는 인권 유린을 당했다. 지금은 24살이 된 정유라의 말입니다. 네. 압수수색 당시에 검사 1명하고 남성 수사관, 여성 수사관이 각각 1명씩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때 정유라가 신생아한테 젖을 물리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요? 예. 예, 근데 굳이 남성 수사관까지 병실에 들어온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이러한 지적을 했습니다. 네. 저도 출산을 해봤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 검찰은 뭐라고 하나요? 네, 검찰은 예. 병실 문 밖에서 정유라가 옷을 갈아입을 시간을 충분히 줬다. 그리고 문을 열어준 것도 정유라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네. 최순실 씨도 그렇고 정유라 씨도 그렇고 이제 논란이 일 때마다 요즘에는 조국 전 장관 일가 얘기를 계속합니다. 뭐 이유가 있겠죠. 네, 프레임을 만드는 것으로 보여요. 프레임이요? 그러니까 예. 최순실하고 정유라, 정경심 교수하고 딸 사이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네.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민감한 입시 비리 의혹과 관계가 돼 있다는 건데요. 얼마 전 최순실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옥중 편지를 통해서 네. 우리 딸은 덴마크에서 마약쟁이들과 옥살이를 했는데 조국 딸은 프리패스다. 네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같은 의혹을 받는데 법의 잣대가 자신들에게만 엄격한 것 아니냐. 네. 일종의 피해자 프레임을 만드는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도 지금 조 전 장관 딸 얘기 나올 때마다 정유라 사태랑 비교를 자꾸 하잖아요. 좀 일맥상통하는데 정유라 씨 같은 경우는 이화여대 입학이 취소됐죠. 결국. 네, 이화여대 입학뿐만 아니라 청담고등학교 졸업도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유라의 최종 학력은 중졸입니다. 네. 정유라는 과거에 대학 입학과 학점 특혜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네. 조 전 장관 딸의 얘기하고 이어서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저는 학교를 안 갔기 때문에 입학 취소는 당연히 인정을 하고요. 저는 제 전공이 뭔지도 격앙되어 모르고 네, 저는 한국에 강제 대학교에 송환됐을 가고 당시인데요. 싶어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취재진 저렇게 많은 걸 저는 입학 몰랐겠죠. 취소에 드릴 말씀이 없고 21살 때죠, 내가. 예, 맞습니다. 저는 고졸돼도 최근에?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험은 다시 치면 되고 30에 의사가 못 되면 40에 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어머니가 하지 않은 일로 예. 저 때문에 책임을 지는 것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저 때 뭐
그 정유라 씨 같은 경우는 이화여대 총장이라든지 교수들도 줄줄이 이제 뭐 법적인 처벌을 받았었는데 지금 조국 전 장관 딸 같은 경우는 엮인 대학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엮인 대학이 되게 많습니다. 서울대하고 부산대 의전원 같은 경우에는 위조된 동양대 표창장을 제출했다 이러한 의혹이 있고요. 조 전 장관 딸이 제1제자로 등재됐던 논문이 고려대 입시에 활용이 됐는데 결국 연구부정으로 논문 자체가 취소됐습니다. 그런데 해당 대학하고 교육당국이 검찰 수사를 지켜보겠다면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얼마 전 국정감사에서도 이 같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조국 딸은 같은 편이라서 보호해야 되고 정유라는 남의 편이라서 보호하지 말아야 되고 그게 말이 됩니까? 정유라 사건하고 지금 조국 딸 사건을 보면 유사한 걸로 보이지만요. 정유라 사건은 이 출결 일수가 문제가 됐고 교사에게 이렇게 돈 봉투가 건네지는 등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저희가 하는 감사보다는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가 이미 진행되고 지난 그렇습니다. 조 전 장관이 그 정경심 교수를 면회에 갔잖아요. 이걸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는데 사실은 뭐 부부 사이인데 이런 것까지 뭐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죠. 근데 남편이 부인 면회를 가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조 전 장관도 수사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하고 증거인멸을 조 전 장관이 묵인하거나 방조했을 가능성을 두고 검찰이 수사 중인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 공범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검찰 수사나 재판에 대비해서 사전 모의를 할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2017년으로 우리 한번 다시 돌아가 보면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엄마 못 만났죠? 네, 못 만났어요. 최석호 차장이시네요. 뭐라고 했습니까? 맞죠? 지금 법률상 어머니 만날 수 없다고 그냥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엄마 만나고 싶어서 오셨던 건가요? 네, 그 검찰 공소장에 두 사람이 공범으로 적시가 돼 있어서 면회를 허가하지 않았던 건데 조 전 장관의 정경심 교수 면회를 두고 뒷말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 이쪽은 면회가 되고 이쪽은 안 되는지 그 차이점을 좀 알 수가 있네요. 자, 지금까지 백브리핑이었습니다. 뉴스의 조수빈입니다. 영국에서 발생한 냉동 컨테이너 집단 사망 사건 소식 전합니다. 비극적으로 숨진 39명 모두 중국인으로 추정됐었는데요. 이 희생자 중에서 베트남인이 포함될 수도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영국에 가겠다며 밀항업자들에게 돈을 건넨 한 베트남 여성이 사망 직전 숨을 쉴 수 없다는 문자를 가족에게 보냈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영국 경찰은 용의자 3명을 추가 체포했습니다. 정당 기자입니다. 39명이 숨진 채 발견된 화물 트럭이 정밀 조사를 받기 위해 다른 지역으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앞서 영국 경찰이 사망한 39명이 모두 중국인이라고 밝힌 가운데 현지 언론에선 최소 6명이 베트남인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영국에 가겠다며 밀항업자들에게 우리나라 돈으로 약 4,500만 원을 지급한 26살 베트남 여성 등이 실종됐다는 겁니다. 해당 냉동 컨테이너는 현지 시간으로 지난 22일 오후 벨기에 항구에 도착한 뒤 다음날 자정이 지나 영국으로 넘어왔고 새벽 1시 40분쯤 경찰에 신고됐습니다. 그런데 이 베트남 여성은 컨테이너가 선박에 실려 영국으로 넘어가고 있을 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가족이 주장했습니다. 문자 메시지엔 숨을 쉴 수 없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었습니다. 현지 경찰은 부검 등을 통해 신원을 확인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The force will not be commenting on any speculation about the nationalities of those who have tragically lost their lives. 이런 가운데 영국 경찰은 40대 남성과 30대 남녀 등 용의자 3명을 추가로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앞서 체포된 트럭 운전사와 함께 미립국 알선과 살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시뻘건 산불이 짐승 같은 기세로 주택가를 집어삼킬 태세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장면은 우리 동포들도 많이 사는 곳이죠. 미국 캘리포니아주 남부 지역의 현재 상황입니다. 바짝 마른 나무들이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데다 바람마저 거세게 불면서 불길이 도통 잡히질 않습니다. 무려 4만 명이 대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불길이 언제쯤 잡힐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현지에서 황규력 특파원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주택을 집어삼킵니다. 다른 주택 등도 앙상한 뼈대만 남긴 채 무너져 내렸습니다.
We crested this hill here. 현지 시간으로 지난 23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북쪽으로 약 65km 떨어진 산타클라리타 인근과 와인 산지로 유명한 소노마 카운티 등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Over 15,000 structures throughout the footprint of this fire that are threatened, with over 40,000 people that are evacuated. 인근 도로도 폐쇄됐고 학교에는 휴교령이 내려지는 등 산불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불길이 한인들이 거주하는 산타클라리타 지역을 위협하면서 한인 사회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산 쪽에 있는 주택가들은 강제 단절이 돼서 지금 교 중에서 한두 가정은 또 밖에 나와 계신 분도 계신데 이쪽 지역이 원체 불이 많이 나는 지역이라 전력회사들은 산불 확산을 막기 위해 강제 단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말에도 강풍이 예고돼 있어서 진화 작업에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일본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10명이 숨졌습니다. 어젯밤 동일본 지역이 21호 태풍 부알로의 영향권에 들면서 지바현에서 15개 강이 범람하거나 산사태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서울광장에서는 아라리가 났네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한의 정서가 담긴 전통적인 아리랑이 아닌 신나는 합창곡으로 편곡한 아리랑을 시민 4천여 명이 함께 불렀고 전자음악 형태로 편곡된 아리랑도 공개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역전에 역전을 거듭한 오늘 한국 시리즈 4차전 정말 뜨거웠습니다. 연장 10회까지 가는 접전 끝에 두산이 결국 정상에 올랐습니다. 김민군 기자입니다. 두산은 5회에만 대거 5점을 뽑아내며 사실상 우승을 확정짓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축배를 앞둔 순간 예상 못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8대9로 키움이 한 점 뒤지던 2-3 알루. 키움 서건창의 타구를 허경민이 놓치면서 결국 동점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두산은 한 수 위였습니다. 연장 승부에서 오재일이 다시 역전을 만들어내고 이어 김재환이 시대기를 막으며 긴 승부를 마감했습니다. 두산은 4전승을 거두며 통산 6번째 정상에 올랐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또 힘든 거를 또 해냈습니다. 정말 고맙고 사랑한다는 말밖에 없습니다. 이번 한국 시리즈 MVP는 1차전 끝내기에 이어 4차전 결승 타점을 올린 오재일이 차지했습니다. 사상 첫 부자 MVP로 관심을 모았던 박세혁은 2위를 차지했습니다. 정두산 화이팅! 최근 5년 연속 한국 시리즈에 오르며 프로야구를 호령한 두산의 전성기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밖에 운동학원에 가서 묘소에 사진을 찍어 오신 우리 김진태 의원님 또 봉투는 좀 뒤로. 자유한국당이 조국 전 장관 낙마에 공을 세운 의원들에게 표창장을 줬습니다. 이 봉투엔 상품권 50만 원어치가 담겨 있었죠. 한국당은 조 전 장관이 낙마한 게 자신들이 잘해서라고 여기는 모양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요즘 지역에서는 불출마 약속을 번복하고 내년 총선을 준비하는 의원들도 있다죠. 구치소에 수감된 정경심 교수의 첫 아침 식사가 김칫국이었다고 합니다.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는 속담. 한국당은 새겨봐야 하지 않을까요? 뉴스 마칩니다. 주말은 조수빈입니다.